안녕하십니까. 장편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 단원 계속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힘 단원 중에서도 두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가 당기는 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일반적인 힘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힘 4개 배운다 했었죠. 첫 번째 중력, 두 번째 탄성력, 그다음 세 번째 마찰력, 네 번째 부력 이렇게 배운다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중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력을 이제 여기 풀어 적어 놓은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면은 오늘은 뭘 배울까요? 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중력의 정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중력이 뭐냐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중력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력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각각의 어떤 주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고. 일단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중력의 정의를 배울 텐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은 중력이 뭐냐?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질문이 나와 있어요. 높은 곳의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게 대놓고 물어보고 있네요. 뭘까요? 당연히 중력이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중력이겠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물체는 예외 없이 아래로 떨어지죠. 안 그런 거 있나요? 안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쵸? 지구에 이렇게 존재하는 물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지구가 물체를 당기기 때문이다. 근데 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바로 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지구가 어떤 지표면에 있는 어떠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걸 보고 이제 중력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특징이라 해야 되나? 좀 이상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꼽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작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롤 같은 거 혹시 남학생들 좋아하죠? 여학생들은 잘 모르려나? 근데 그 롤 같은 거 하면은 원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저 원딜이 이제 원거리 딜러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원거리라는 말 자체는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 거리를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그 원거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지구랑 꼭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력은 항상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그 점프한다 해가지고 지구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중력이 작용 안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예외 없이 중력은 항상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표적인 원거리 작용력이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원거리 작용력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중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전자기력이라는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2가지를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뭐냐면은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2개는 뭐냐면은 강력과 양력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원자나 혹은 입자들 굉장히 작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런 힘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많이 배우시고 일단 지금은 우리 중력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원거리 작용력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요게 바로 중력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력의 방향은 해가지고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그러니까는 왜 굳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배우냐 하면은 이런 중력을 포함해가지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힘들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팍 밀치거나 뭐 땡기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거 말고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성. 그래서 이 중력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힘이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력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경향성,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이어서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표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따져봐요. 지표면에서 중력을 받고 있는 사람. 지표면에서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힘을 받죠? 힘을 어디로 받죠? 어디로 받나요? 아래로 받죠, 그쵸?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애기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연인 관계인가요? 살짝 불편하려네. 그쵸. 이런 애기들도 연애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중력의 방향은 아랫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쵸? 문제 없죠? 아랫방향 맞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 좀 덜 놀랬나? 좀 예상했어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받고 있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고 굉장히 크면서 둥글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지구는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의 각 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 받는 힘들을 한번 다 따져보자 이거죠. 사실 이렇게 미시적으로만 봐서는 확실하게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에 이제 온 세상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네가 각각 받는 힘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야구 모자를 쓰고 약간 미국인 아메리칸처럼 생긴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는 어디로 중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자기 기준으로 아래로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스웩 있는 앞으로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여자죠, 그쵸? 여자분. 여자분이 받고 있는 힘의 방향 어디죠? 자기 기준으로 아래 방향. 이쪽으로 받고 있겠죠, 그쵸?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 아이언맨인가요? 이 친구가 받고 있는 힘은 어느 방향이죠? 이 친구가 받고 있는 힘은 이렇게 아래로 받게 되겠죠, 그쵸? 자기 기준으로 아래. 그 다음 마지막 한 명만 배웁시다. 여기 옷을 굉장히 잘 입었는데 이런 베스트? 조끼 같은 거 입고 약간 선생님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디로 힘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받게 되겠죠, 그쵸? 봤더니 사실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랫방향은 아니네요. 그쵸? 아니네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연애한테는 이쪽일까? 아무튼 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이걸 보세요. 뭐죠?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쵸? 맞아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냐 한다면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의 방향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급하게 넘어가나?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 중력의 크기 본다 했었죠? 자, 중력의 크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옆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추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질문. 깜짝 놀랐어요. 자, 질문. 여기 있는 이 큰 추와 이렇게 작은 추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추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뭘까요? 가장 무거운 것부터 생각해보죠. 가장 무거운 거. 얘가 가장 무겁겠죠? 가장 무겁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가벼운 건 뭘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쪼매난 게 있습니다. 얘가 가장 가볍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리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올리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구가 얘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릴 때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작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질량. 마우스로 쓰려니까 상당히 보기 불편하네요. 자, 아무튼 질량과 관련이 돼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그리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이 작게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하면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뭔 말을 할 때마다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는 중력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부르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고 하냐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그게 원래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우리 무게는 실제로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무게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뉴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요? 맞아요. 달라요. 실제랑 달라요. 과학이랑 일상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힘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과학에서는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무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너 혹시 몸무게 얼마니? 몸의 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나 몸무게 나 700N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몸무게 70g. 70. 미안합니다. 70g이요? 70k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게와 질량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울도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니에요. 질량을 재는 저울이에요. 알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게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의례 관용적으로 그냥 허용을 하는 거죠. 실은 이거는 무게를 재는 게 아닙니다. 질량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 몸무게 몇 그램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난 700N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몇 킬로그램인지 궁금하다면은 야, 너 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야, 너 질량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당히 이과 덕후, 이과충, 과학 덕후 막 이런 소리 듣습니다. 실제로 내가 많이 들어봐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거 막, 과학 선생님 다야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그래서 요거 아무튼 그래요. 근데 과학에서 쓸 때는 반드시 무게는 뉴턴 단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 시험 문제에다가 뭐 100g짜리 추가 있는데 이 추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100g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알겠죠? 이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뭐 수능을 볼 때까지는 최소한 과학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막 무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램 단위라던가 킬로그램 단위를 쓰게 되면은 완전히 틀린 답안입니다. 알겠죠?
그 이후에도 뭐 면접을 보든가 뭐 대학 면접을 보든 뭐 아무튼 다 틀렸어요.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질량을 물어볼 때만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쓸 수 있고, 무게를 물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kg이다 하면은 뭐 요거 무게 10N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9.8N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인데, 다음이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중력과 관련된 그냥 현상과 자연 현상을 좀 나눠서 볼 건데, 중력과 관련된 그냥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여기 이 귀여운 친구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기 비보잉.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중력이 없으면 사실 이런 춤을 출 수도 없겠죠. 내가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한번 점프하면은 중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중력이 우리를 꼭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암벽 등반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그 힘을 이겨내면서 산을 타는 거.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죠. 자, 교과서 66페이지. 교과서 66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 표시 좀 해놓읍시다. 자, 각각의 친구들이 어느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표시해보세요. 하세요. 빨리 정지하고 하세요. 했죠? 이제는 뭐 이상한 거 안 할게요. 한 거 맞아? 다시 빨리 하세요. 뭐 이러면 안 할게요. 진짜 안 할 겁니다. 이제 또 해버렸네. 근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친구들이 여기 했죠, 그쵸?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각의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뭐냐면은 이런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뻗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페이크였어요. 중력을 아래로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한 어떤 페이크였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지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고 있을까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받고 있겠죠? 지면을 짚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받고 있다. 머리카락도 실제로 이쪽으로 뻗쳐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고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머리카락이 이쪽 방향으로 뻗쳐 있고 지평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니까는 이쪽이 아래 방향이다, 중력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이라고 한다면은 뭐 글로 쌤이 직접 듣진 않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여기 같은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뻗친 방향을 보면은 중력의 방향이 위쪽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지면의 방향, 혹은 머리카락의 방향, 혹은 뭐 이 짚고 있는 손의 방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왼쪽이라고 볼 수 있다. 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도 지평면과 머리카락이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력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현상들 이런 거고,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딱 두 가지만 짚고 갈게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한 고드름 같은 거, 고드름 태블릿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자, 2번이라고 한다면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 열매가 떨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속설이 있죠. 뭐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Sir 아이작 뉴턴이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뭐 만유인력 혹은 중력을 뭐 깨닫게 되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다 지어낸 얘기예요. 동심을 파괴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텐데 또 몇 분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안 지루하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해봤는데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이 항상 수업 마지막에 넣는 문구 땡큐 고마워요.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사실 가끔씩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이거를 과연 내가 올리면은 끝까지 보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냥 가끔씩 그럽니다. 가끔씩. 다 끝까지 듣고 있죠, 그쵸? 믿고 있을게요. 이 말을 도대체 몇 번 하는 건지. 자, 아무튼 그래서 정말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하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과의 이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 잘 가요.